이야기는 어느 가을의 이른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하늘의 가장자리가 겨우 밝아오기 시작한 시간. 주인공의 이름은 정민수, 올해 56살입니다. 그는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마시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민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있었고 작지만 자신만의 집도 있었으며 건강도 아직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상하게 자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둘째는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에 이미 헤어졌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잊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그의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무겁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은 그런 것처럼. 요즘 민수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출근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밥을 먹고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오고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어느 순간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반복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도, 설레는 것도, 고대하는 것도. 물론 살면서 즐거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에게 가끔 전화가 오면 반가웠고, 오래된 친구와 만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 좋았고, 봄날에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면 잠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이상한 공허함이 돌아왔습니다. 꼭 방 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 느낌. 그날 새벽 그는 오랫동안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야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왔고 그 생각이 산을 가리켰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데려가던 그 산. 이름은 그냥 뒷산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제법 깊고 넓은 산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는 거의 가지 않았던 곳.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더 발걸음이 멀어진 곳. 그러나 오늘은 그 산이 생각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배낭을 꺼냈습니다. 물 한 병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이따금 지나가는 차가 있었지만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산 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버스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걷기로 했습니다. 걸으면서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냉기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가을의 공기는 투명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는 아직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등산로 입구에는 작은 안내판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나무 계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그 앞에 서서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아 산의 중간쯤부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 계단에 발이 닿자 낡은 나무가 약간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등산로는 처음에는 완만했습니다. 잘 정비된 길이었고 좌우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껍질은 붉은 빛을 띠었고 그 사이사이로 잡목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이라 어떤 나무들은 이미 노란빛이나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숲속의 풍경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숲속에서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민수는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산속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걷는다는 것, 발이 땅을 밟는다는 것, 그 단순한 감각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산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등산로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계곡 가로 조금 비켜나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계곡물은 투명하고 차가웠습니다.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용히 흘렀고 어떤 곳에서는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그 물소리가 귀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머릿속의 생각들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이마를 지나갔습니다.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잠깐이지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만 있었습니다. 그냥 그 서늘한 감각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을 벗어나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나뭇가지가 때로는 길을 살짝 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덜 다듬어진 길이었습니다. 자연에 더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이 좋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덜 닿은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숲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숲 바닥에 닿으면서 금빛 점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금빛 점들. 그것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금빛 점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빛의 춤. 아주 조용한 춤. 새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가볍고 밝은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잔뜩 힘을 주고 있었는지 이제 그것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숲이 그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 잠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당신도 민수처럼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멀리서 계곡 물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옵니다.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나요? 팔이, 다리가, 등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수가 얼마나 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아니면 더 걸었을까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안개가 거의 걷혀 있었는데 이 높이에서는 아직 안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흰 안개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구름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현실 같지 않은 느낌. 동화 속 같은 느낌. 민수는 그 안개 속으로 걸어들었습니다. 안개가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 마치 아주 가는 물방울들이 피부에 앉는 것 같은 느낌.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습니다. 이슬처럼. 풀잎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이슬에 닿자 작은 빛의 구슬들이 빛났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지만 민수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것들도 지금 이 순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아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이. 민수는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오래된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바위였습니다. 이끼가 살짝 덮여 있었지만 앉기에 충분한 바위였습니다. 민수는 배낭을 내리고 그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 숲을. 계곡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이 세상에 아직 있었다는 것이 민수는 새삼 놀랐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침묵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기계 소리. 그것들이 늘 있어서 침묵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진짜 침묵을 만났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요했습니다. 그 역설이 민수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소리들, 마음을 흔들지 않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 속에서의 고요. 민수가 바위에 앉아 오래숲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것이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안개 속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민수 쪽으로 향해서 노인이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노인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기도 했고 90이 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나이가 많음이 주는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깊고 많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름들이 피로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새겨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아주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민수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눈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회색빛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산복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숲속에 있는 노인에게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깎은 것 같은 울퉁불퉁하고 자연스러운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노인은 민수 가까이 다가와서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으니 다행이구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민수의 바위 옆쪽에 살짝 비어있는 부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노인을 위한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리를 피하거나 경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데 굳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숲이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왜 왔어?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왔는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사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오고 싶어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이유지.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몇 개의 잎이 떨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잎은 오래 기다렸겠지.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봄에 나와서 여름 내내 있다가 이제야 떨어지는 거니까.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낙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잎,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잎. 그게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떨어지는 게 슬프지 않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대답했습니다. 왜 슬프겠어? 할 일을 다 한 거지. 봄에 나와서 여름 내내 나무를 위해 일했고 이제 떠나는 거야. 그게 무엇이 슬퍼? 하지만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지.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나무의 일부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이 민수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 생각이 왜인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겠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그냥 살면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나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해. 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만 힘든 것 같다고.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게 만들어. 혼자라는 느낌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힘든 것보다 혼자라는 느낌이 더 힘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된 것보다 못된 것이 더 많이 기억나. 이상하지 않아? 좋은 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꾸 아팠던 날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게 왜 그런 건지. 마음이 그걸 놓아주지 않아서야.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 붙잡고 있는 거지. 그거 놓아주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민수는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혼한 아내, 멀어진 아이들, 젊었을 때의 꿈, 포기한 것들, 선택하지 않은 길들. 그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어르신은 후회하는 게 없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금 웃었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많지. 그게 안 힘드세요? 힘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 그 후회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다르게 선택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그러면 그게 과연 더 나은 건지 어떻게 알아? 민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르게 선택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생각은 단순한 것 같았지만 민수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몸이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나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깨를 한 번만 살짝 내려보세요. 턱도 살짝 풀어보세요. 이마의 긴장도 살짝 놓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잠이 오면 와도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잠드셔도 됩니다.
민수와 노인은 지금도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젊었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뛰었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지나온 풍경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꽃이 피어 있어도 못 봤고, 바람이 불어도 못 느꼈고, 옆에 누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달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멈췄지. 어떻게 해요? 산에 왔어. 이 산에. 노인은 잠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산은 서두르지 않아. 봄이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이 들지. 서두른다고 봄이 빨리 오지 않아. 재촉한다고 꽃이 더 빨리 피지 않아.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거야.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도 자연이니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억지로 빨리 알려고 하면 오히려 놓쳐.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가 되면 온다.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허락.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햇살이 충분히 숲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개는 거의 다 걷혔습니다. 이제 나무들의 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록과 노랑과 붉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연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오던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느낀 건 행복은 그냥 이런 거더라고. 이런 거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거.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살짝 불고 별거 없잖아. 그런데 이게 참 좋아. 민수는 주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계곡 소리, 바람, 나뭇잎의 흔들림. 확실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 해.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갖춰야 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다 죽는 거야. 준비만 하다가. 민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웃긴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잖아. 숲도 있고 공기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게 이미 충분한 거야. 이게 이미 선물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숲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 이 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선물이었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굳이 말을 채울 필요가 없는 침묵.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한 침묵. 시간이 무섭지는 않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드는 게, 늙어가는 게, 시간이 지나가는 게요. 노인은 잠깐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흐르는 거지. 저 계곡물처럼. 계곡물이 흐른다고 계곡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위에서 왔다가 아래로 가는 거야. 그냥 흐르는 거야. 시간도 그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흐르는 거야.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은요.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달라져.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거야. 시간이 무한하면 오히려 소홀해지기 쉬워. 시간이 유한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거야. 민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빛난다. 지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 저무는 해가 붉은 이유. 어르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요? 응.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공기를 마시고 이 소리를 듣고 자네랑 이야기하는 지금. 언제나 지금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아. 미래에도 없어. 늘 지금에 있어. 지금을 놓치면 행복도 놓치는 거야. 그 말이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 몇 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아름답게. 비운다는 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은 그 질문을 듣고 잠시 계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곡을 봐. 민수도 계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막히면 고여. 고인 물은 썩지. 비운다는 건 막힌 것을 트는 거야. 억지로 비우려는 게 아니라 막힌 것을 조용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 어떻게 살펴봐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는 거야.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물을 보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무거운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해.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오래 바라보다 보면 저절로 가벼워져.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산을 오셨나요? 노인이 살짝 웃었습니다. 오래됐지. 얼마나요? 오래됐다는 거 알면 되지.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거 알면 된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왜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질문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대화였으니까. 햇살이 이제 충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숲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드셨어요? 살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떤 기다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두 가지야. 억지로 참는 기다림이 있고 믿고 맡기는 기다림이 있어. 전자는 힘들어. 후자는 편해. 어떻게 믿고 맡겨요? 저 산을 봐. 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억지로 빨리 자라려 하지 않아.
그냥 때를 기다려. 땅이 따뜻해지면 싹을 틔우고 비가 오면 뿌리를 내리고 서두르지 않아. 그런데 결국 자라. 나무가 돼.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재 속에 있는 걸 믿고 기다리면 돼.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듯이 재 속에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괜찮아. 씨앗도 처음엔 자기가 나무가 될 줄 몰라. 그냥 자라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민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웠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순리가 있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아. 어느 해는 봄이 오지 않거나 가을이 없는 해는 없어. 어떤 계절은 짧고 어떤 계절은 길지만 계절 자체는 다 와. 사람의 삶도요? 사람의 삶도 계절이 있어. 봄처럼 설레고 새로운 때가 있고 여름처럼 뜨겁고 치열한 때가 있고 가을처럼 수확하고 돌아보는 때가 있고 겨울처럼 쉬어가는 때가 있어. 지금 저는 어떤 계절일까요? 노인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따뜻했습니다. 가을이겠지. 그런데 가을이 끝이 아니야. 겨울이 오면 쉬었다가 다시 봄이 오니까 가을이 끝이 아니다. 겨울이 오면 쉬고 다시 봄이 온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쳐도 된다. 쉬어도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조금 강하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가렸다가 다시 뜨는 그 짧은 순간에 노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봄에 또 오게. 그 소리, 바람인지 나무 소리인지 마음속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이끼가 다른 곳보다 유독 초록빛이 짙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민수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산을 좋아했다는 것. 아버지가 종종 혼자 이 산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이 산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맑은 눈을 가진 노인. 나이를 알 수 없는 노인.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한 노인. 민수는 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이제 기억이 희미해진 이야기. 그 노인이 아버지가 만났던 그 노인이었을까? 그 노인은 무엇인가? 산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세월을 초월한 존재인가? 아니면 민수의 마음이 만들어낸 존재인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만남이 실제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대화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계곡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안에서. 그 달라짐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들이 적이었습니다. 없애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그냥 삶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나뭇잎에 주름이 지듯이, 나무에 상처가 나듯이, 그것이 있어서 나무가 나무인 것처럼, 그 후회들이 있어서, 그 슬픔이 있어서, 그 지침이 있어서 자신이 자신인 것처럼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숲의 공기, 흙의 냄새, 나뭇잎의 냄새, 물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닐까. 자신도 아직 여기 이렇게 있고 이 공기를 마시고 이 숲을 볼 수 있고 그것도 충분한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녹는 느낌. 오래 막혀있던 것이 트이는 느낌.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계곡물처럼. 민수가 바위에서 일어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다시 등산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나무들, 같은 계곡, 같은 돌들.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등산로 옆에 작은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늦가을까지 살아남은 작은 꽃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 그런데 단단하게, 조용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곡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올라올 때 들었던 그 물소리.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계곡 가에 앉아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을 타고 올라오면서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지만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 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계곡 소리, 새소리, 바람. 그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들 속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 일부로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혼자 와도 되고 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와도 좋겠다고. 첫째 아들에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내려가면 연락을 해야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락을 해야겠다고. 보고 싶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산 아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보이고 건물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상의 풍경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도 나의 삶이 있다. 저 안에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쁘지 않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변함없이. 민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처럼, 감사함처럼.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았던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습니다. 저녁을 직접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반가워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짧은 전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었는데 오늘 밤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창밖을 제대로 올려다 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민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몸을 쓴 피곤함, 마음이 쉰 피곤함. 눈을 감으면서 그는 산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계곡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